오늘 뉴스는 이렇게 6가지 있는데, 짧게 짧게 살펴볼 게 좀 더 많고,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면은 특별배당 지급하는 기업이면서 이 기업은 매년 특별배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방송 말미에서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볼 텐데,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는 이슈입니다.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원래 12월 18일 날 여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리밸런싱 대상 기업이었는데 오늘 시젠이 화이자의 인수 완료되면서 이 자리를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이제 테이크 투 포함한 7개 기업이 나스닥 100에 새롭게 편입되고 이제 퇴출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이베이, 얼라인 테크놀로지, 루시드, 줌, 인페이지 에너지, 징동닷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해드렸고요. 혹시 테이크 투 나스닥 100에 편입시키는 이게 좀 이 지수 구성위원회도 역시 이 테이크 투가 주가 앞으로 좀 좋을 거란 걸 예상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GTA 6 트레일러 공개하자마자 약 3일 만에 각종 기네스 기록 다 갈아엎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게임 영상을 GTA 6 트레일러 영상이 갈아치웠고 24시간 내 최다 좋아요 기록한 게임 영상을 기네스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제외한 유튜브 영상 중에 24시간 내 유튜브 최다 조회 동영상 약 한 9천 몇만 회 이제 기록하면서 1위 기록했다고 해요. 음악까지 포함하면은 역대 1위가 이제 24시간 내에 1억 8천만 회인가? 그 정도 기록한 BTS의 버터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테이크 투 간단히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 GTA 6가 이제 2025년에 출시 예정에 있잖아요. 근데 GTA 그 전작인 5가 출시됐던 2013년 9월 이 당시에 주가가 약 20달러가 안 됐는데 그 이후로 이거 출시 이후로 약 한 5년 만에 거의 한 10배가 가까이 찍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이크 투의 GTA 6가 이제 출시되다 보니까 이 과연 주가가 GTA 6 출시될 때까지 어떻게 흐를까? 그런 거 한번 과거 사례로 참조해 볼 수 있는데 GTA 4 공개한 이후에 GTA 4도 이 출시 때까지 시간이 약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1년 6개월 사이에 이 테이크 투 주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약간 변동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출시될 때까지 78.84% 상승한 역사 있고요. GTA 5 역시 조금은 저조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GTA5 출시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1년 반 이후에 GTA5가 정식 출시됐을 때까지 주가 44.5% 상승한 사례 있습니다. 이번에 GTA6 발표하고 정식 출시되는 1년 6개월 동안 테이크2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식은 최근에 의류 기업들 주가 정말 강하잖아요. 의류 기업들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거 거의 매일매일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세계 최대 의류 리테일러 기업인 자라에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의류 리테일러 기업들 순위 보면은 자라 갖고 있는 인디텍스가 세계 1위 매출로 기록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H&M, 일본의 유니클로, 뭐 미국의 갭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 자라의 모기업 인디텍스에서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그 3분기 자체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이게 이 코멘트가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죠. 거의 4분기.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장과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면서 현재 이 의류 시장이 홀리데이 쇼핑 시즌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 자라 인디텍스 실적 발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수익성이 참 많이 개선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쉬인이나 테무 같은 저렴이 가격대로 이제 판매하는 그 저가 패스트 패션 플랫폼들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걔네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그냥 그런 저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객으로 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좀 더 품질 신경 쓰고 정가 주는 고객들 이제 상대하겠다 하면서 더 많은 옷들을 이제 정가에 판매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이 스페인 기업이죠. 현재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자라가 이렇게 잘 팔리면은 미국의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 해야 할까요? 미국의 이제 패션 리테일러 중에 최근에 이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에버크롬비 앤 피치 어제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 이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데 자그마치 16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진짜 대한민국에도 아주 인기 많았을 정도로 이 시대를 풍미했던 브랜드인데 그 흥망성쇠를 겪은 끝에 16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는 거 확인해 볼 필요 있겠고요.
이렇게 의류가 자꾸 의류 소비가 왜 이렇게 잘 팔리냐, 뭐 소비 둔화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역시 의류 소비 증가의 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제가 꼽는 건 이 하울 문화입니다. 하울 문화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 하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뭐 틱톡 이런 SNS에서 보면은 뭐 이런 브랜드 이름 뭐 자라 하울, 에버크롬비 하울 이런 식으로 샵 태그 붙이고 뭐 하울이라고 해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울이 뭐냐면 그 브랜드에서 의류를 정말 많이 구매하고 막 10벌 이상씩 구매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언박싱하고 제품을 리뷰하는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를 좀 비즈니스 목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제 제품 리뷰를 하기 위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청자들은 이게 대리 만족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조금 여성분들은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울 문화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제품을 구매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하울 그런 걸 SNS에 올리기 위해 의류 구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의류 구매 최근에 엄청 강력하긴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의류가 현재 시즌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 시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 지역의 날씨가 너무나도 따뜻하다고 합니다. 오늘 스페인 남부 지역 기온이 여기 말라가 지역에 29.9도 기록했다고 해요. 현재 12월인데 이거 29.9도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도 정말 따뜻한데 이렇게 전 세계가 조금 더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겨울 옷을 사야 되는데 이 날씨가 따뜻해서 사람들이 겨울 옷을 구매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거 한 번씩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자라 실적 보면은 이렇게 겨울에 따뜻하더라도 사람들 다 옷 샀네요. 그다음 이제 테슬라 리콜 관련 소식 간단히 짚어볼 건데 이 약간 뉴스 기사는 헤드라인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뭐 200만 대 이상 차량 리콜할 거다 이런 식으로 꼽히긴 했는데 근데 결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또 해결되는 문제라 그렇게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통안전국에서는 왜 리콜을 해야 하냐 했더니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게 조금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해서 이 시스템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주의를 계속 가해야 하고 이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해요.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걸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한다고 했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 다음에 여기 트위터 X에다가 또 자기네 계정에 이거 올렸는데 이 업데이트 하면서 이 오토파일럿은 미국 평균보다 약 10배 안전하고 오토파일럿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보다 약 5배 더 안전하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율주행 기술은 안전하다 그것을 홍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 넷플릭스 소식인데 이거는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거 했어요. 더 넷플릭스 컵이라 해야 될까요? 이 지난 11월에 했던 건데 처음으로 넷플릭스에서 이제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을 한 거죠. 그 F1 그러니까 포뮬러 1 F1 그 자동차 경기 선수들이랑 이제 골프 선수들 초대해서 골프 경기 라이브 스트리밍 한 건데 그게 꽤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에 두 번째 스포츠 스트리밍인 더 넷플릭스 슬램 이거 개봉한다고 합니다. 3월 3일에 예정돼 있는데 이제 세계 그 스포츠 아니 테니스 거의 3대 황제 중 한 명이죠. 나달이랑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의 차세대 황제로 꼽히는 알카라즈 이 두 분이 라스베거스에서 이제 한판 붙게 되고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을 왜 하냐? 결국 이게 시청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제 미식 축구 중계권을 땄고 또 애플 TV 플러스에서는 이제 야구도 중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리오넬 메시가 거기 미국 MLS에 이제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미국 축구도 중계하는데 넷플릭스도 그거에 자극받아서 이제 스포츠 스트리밍을 조금씩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에 넷플릭스 CFO가 이 라이브 스포츠 중계권은 이 스포츠 중계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약간 그 스포츠 리그 중계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자체 스포츠 쇼를 라이브 형태로 개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 스포츠 중계라는 게 이 광고 매출이 상당히 크게 기대되거든요.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경기는 결국 테니스도 한 세트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대마다 이제 광고를 쏘면은 넷플릭스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수익 증가를 위해 이렇게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뉴스 마지막 하나인데 이건 화이자가 이제 시젠 인수한 이후에 가이던스를 제시한 소식이에요. 아까 이제 화이자 마이너스 약 7% 하락하는 거 확인했고 모더나도 덩달아 마이너스 약 4% 하락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얘네가 화이자에서 발표한 가이던스가 이렇게 585억 달러에서 615억 달러 이렇게 내놓았는데 시장 예상치는 63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EPS 역시 이 시즌 인수하다 보니까 인수 비용이랑 이 화이자에서 이제 구조조정 실시한다 했거든요. 구조조정 관련해서 약간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합병되면서 연간 매출은 약 31억 달러 기여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이번에 진행하면서 연간 비용이 앞으로 약 40억 달러 절감될 거라고 해요. 이전에 그 구조조정 발표할 때는 이 비용 절감이 약 35억 달러 정도 예상된다 했는데 약 한 달 사이에 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화이자가 힘들지만 이렇게 그 올해 가장 큰 트렌드가 이 구조조정을 하고 다 효율성을 챙기면은 주가가 반등한 사례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자 역시 한번 내년에는 이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은 장 끝나고 어도비 실적 발표 있고요. 근데 어도비 실적 발표도 결국 뭐 FOMC에 묻힐 수도 있고 한번 그래도 어도비 실적 장 끝나고 자세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오늘 체크하려 하는데 금융기업이 이 방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이제 비자에 이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카드도 이제 금융 섹터에 포함되고 있죠. 비자랑 함께 그 예전에 산업 분류가 변하면서 그다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일렉트로닉 아츠,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라는 반도체 기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장기채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기업들이 결국 올해 상반기에 다 하나 문제가 있었죠.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랑 이제 지역은행 위기. 그게 촉발된 이유가 결국 다 이 10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장기채 가치가 아주 급락했던 게 문제였는데 이제 이 금리가 약간씩 하향 안정화되면서 장기채도 약간 이제 가치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장기채 가격이 회복되면은 결국 이 시장의 승자는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랑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인수한 JP 모건이랑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랑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데에는 이 장기채 가격이 폭락하고 사람들 뱅크런 나타나면서 파산한 건데 결국 이게 뭐 10년, 20년 그 존버하면은 그 이제 채권 가격에 맞게 이자는 지급받으니까 그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보존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못 버텨서 이제 파산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채 가격이 회복되면 이 두 기업 승자가 될 거라 예상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JP 모건 체이스 이제 먼저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인수한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셰어스도 거의 사상 최고가 목전에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기업이 약간 지역은행 사태 이후로 최고의 승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XLF ETF도 현재 52주 신고가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2주 신고가 약 한 1%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금융 섹터 2024년 탑픽으로 꼽는 그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이 정말 많은데 한번 금융 섹터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현재 월가의 최고 강세론자 중 한 명인 탐리도 금융 섹터를 2024년에 지켜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또 나란히 사상 최고가 경신한 기업으로는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이 결제 플랫폼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경신한 데에는 역시 이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소비가 정말 강했기 때문인데 미국의 소비가 진짜 꺾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리고 이런 소비할 때 요새는 다 온라인 트렌드인데 온라인은 결국 현금 결제가 안 되니까 다 이제 카드 쓰지 않습니까? 뭐 BNPL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결국 이 국내 결제도 중요하지만 해외 국경 간 결제, 그러니까 국경과 국경을 오갈 때 발생하는 이제 해외에서 하는 이 수수료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그, 그 홀리데이 기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이 조사 결과인데 그 미국인들한테 앞으로 해외여행 얼마나 갈 거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현재 향후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 이래로 사상 최고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해외여행을 떠나면은 다 해외 가서 결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현금 결제도 있지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데 또 해외에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거의 더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랑 마스터카드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렇게 또 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그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둘 다 각 기업의 영업이익인데 비자 영업이익 이렇게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스터카드 영업이익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20% 이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 거의 20년 가까이 성장하는 기업 흔치 않은데 비자랑 마스터카드 이렇게 계속 연평균 20% 이상 수준으로 영업이익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터카드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비자도 사상 최고가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렇게 폐기물 그 관리 서비스 업체이고, 가정집이나 뭐 상업지구 그런 데서도 이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하지만 얘네가 사실 매출 비중이 더 큰 거는 이 건축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건설과 철거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현재 공장 건설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뭐 이제 재개발도 하고 새로 짓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건설 폐기물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증가에 따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제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설명했던 이런 쉬인, 테무, 그리고 또 이 하울 문제 이게 또 의류 폐기물 증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스트 패션 참 뭐 저렴하고 좋지만 사실상 한 번, 두 번 빨면은 옷 다 망가져서 못 입거든요. 옷 못 입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패스트 패션이나 이렇게 의류 자랑하는 하울 문화 때문에 이 의류 폐기물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울이란 게 사실 구매하고 안 입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아서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폐기물 증가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사상 최고가 어제자로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짝꿍 기업인 이제 점유율 2위 기업이죠. 미국의 리퍼블릭 서비스도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엔 일렉트로닉 아츠가 나왔습니다. 이 EA 스포츠 하면서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기업이죠. 이 EA가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트리플 A라고 하는 이런 EA에서는 이런 매든 그 미식축구 시리즈죠. 그리고 이 피파에서 이름이 바뀐 FC 시리즈 그리고 또 뭐 배틀필드 이런 조금 플레이 하는데 재밌고 플레이 시간이 긴 게임들을 트리플 A 타이틀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자로 가격이 다 원래 거의 한 15년 동안 이게 6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약 15년 만에 가격이 70달러로 인상되면서 이제 게임 기업들의 수익 증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가가 현재 기대되면서 EA 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 산업에 현재 M&A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M&A가 뜨겁다는 거는 이 산업이 상당히 미래 지향성이 있고 수익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최근에 M&A 사례 살펴보면요. 이 스코펠리라고 이 미국의 좀 모바일 게임 전문 제작사인데 국내에 뭐 굳이 아는 게임으로는 이제 모노폴리고 그 정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 사비 게임즈 그룹스라고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인데 이 빈살만이 그 게임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e스포츠나 뭐 게임에 정말 많이 투자하는데 사비에서 이 스코펠리 이 49억 달러에 올해 7월에 인수한 사례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8월에는 이 소닉 만드는 세가에서 그 핀란드의 이 앵그리버드 만드는 로비오 이것도 이렇게 776밀리언 달러에 지난 8월 인수 완료했고요. 그리고 또 엑스박스를 필두로 그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 콘솔 게임 양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올해 10월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게임 산업 M&A가 뜨겁다 보니까 일렉트로닉 아츠도 이 M&A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일각에서는 추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EA 기업 가치 크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컸던 블리자드도 인수됐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겠고요. 그리고 또 이 게임 섹터 전반이 최근에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역시 GTA 6 출시 소식에 따라 게임 섹터에 대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섹터가 시장에 관심이 거의 전무한 섹터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M&A도 활발해지고 또 GTA 6 이거 출시된다고 하니까 게임 섹터에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A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그 짝꿍 기업 테이크투도 오늘 이제 나스닥 100 편입된다는 이슈 때문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에는 이제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라고 그 이제 그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그 파워칩이랑 이제 IC 컨버터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 랠리가 현재 엄청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랠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 이 기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컨버터를 만드는데 여기 그러니까 플러그를 꽂으면은 그 꽂더라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칩들마다 또 데이터 센터 서버들마다 이 전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메모리에는 뭐 5볼트가 필요하다. 뭐 CPU에는 뭐 3볼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필요한 전압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콘센트 꽂고 그 필요한 전압들에 따라 이제 그 전압을 이제 교환해주는 그 교체해주는 거를 이 컨버터입니다. 그걸 제작하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이 PCB 회로기판 보시면은 여기 얘네가 만드는 부품들이 다 탑재돼요. 그러니까 여기 메모리 꽂는 데에도 이 메모리 파워 그 제어하는 그 부품들 만들고 있고 또 이제 CPU 꽂는 곳에도 CPU 제어하는 그 전압 교환해주고 전력 효율 높여주는 칩들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결국 주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엔비디아의 H100의 이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의 MPS 파워 스테이지 IC 칩이란 게 자그마치 59개나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H100 칩인데 이 확대해서 보면 우측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MP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MPS가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의 약자인데 여기 그 보시면은 이 조만한 네모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조만한 네모들 빼곡하게 이게 다 그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의 MPS 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 H100의 전력 효율이 높아지고 이게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H100 하나마다 이게 59개씩 꽂히니까 이 기업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그다음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 최근에 없었는데 이 시장에 이 두 기업 나왔죠. 엑슨모빌이랑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52주 신저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현재 살짝 현재 장중에 개장 전 반등하고 있긴 한데 아까 보니까 68달러도 깨졌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유가 하락 가장 큰 이유에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이 감산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얘네가 감산하더라도 현재 미국에서 엄청나게 증산해가지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미국의 가솔린 가격 약 그 3.14달러 갤런당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유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이 화석 연료에서 좀 탈피하고 싶어 해도 아직 좀 그게 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에너지 기업들도 돈 벌겠다는 열망이 크고, 그래서 현재 에너지 기업들 원유 생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슨모빌, 옥시덴탈 모두 다 계속 생산량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엑슨모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둘 다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 의견 빠르게 업데이트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트루이스트에서 목표 주가 600달러라는 경이로운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3년치 목표 주가라고 해요. 향후 3년. 얘네 말에 따르면은 이제 AI랑 애저, 코파일럿의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거고 이 주가가 결국 복리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서 600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회는 궁극적으로 수백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가져다 줄 거라 하네요. 그 다음 투자 의견 기업은 유니온 퍼시픽이라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철도 기업 중엔 1위 기업이죠. 원래 과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인수한 BNSF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유니온 퍼시픽이 1위 기업입니다. 시티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얘네 말에 따르면은 미국 철도는 2024년까지 당사의 운송 부문에서 가장 선호되는 업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럭이랑 이제 철도가 대표적인 운송 업종인데 같은 이제 같은 노선이면은 철도가 좀 더 많은 양을 배송하고 에너지 값이 싸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높거든요. 근데 얘네 말에 따르면은
현재 이 거시적 우려가 약간은 우려스럽긴 해도 소비자하고 산업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이 물동량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체크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코메리카, 지역은행 최근 주가 괜찮죠? 그리고 크라운캐슬, 이거 리츠 기업인데 최근에 그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들어가면서 주가 꽤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도미노 피자, 머크 이런 것도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방송 초반에 그 특별 배당 오늘까지 사면 받는 기업 말씀드린다 했는데 바로 파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트럭 제조업체이죠. 파카 오늘까지 사시면 배당 수익률 3.28%로 특별 배당 받을 수 있는데 이 파카는 매년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S&P 500의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뭐 트랜스타임,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특별 배당을 지급하긴 하지만 파카는 매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특별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파카 특별배당에 대해서는 거의 한 2년 전쯤에 부사장님께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파카 올해도 특별배당 강하게 이렇게 쏘고 있고요. 역시 파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세계 최대 트럭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만드는 이런 대형 트럭 국내에는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국내는 땅이 좁다 보니까 약간 좀 얄쌍한 트럭이 많이 필요한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이렇게 아주 앞부분이 엄청 뚱뚱하고 큰 트럭들이 많이 니즈가 많아요. 근데 이 트럭들을 클래스 A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 파카 주가도 최근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클래스 A 트럭 주문량이 현재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조금 뭐 소비 둔화된다, 산업 활동 둔화된다 하면서 약간 물동량이 주는 분위기가 있어도 이 트럭 주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 호황에 대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파카 이렇게 특별배당 발표한 이후에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카 마지막으로 매년 특별배당 주는 기업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